장모님, 이래도 될까요? 침실 문 앞에 서 있는 미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옷을 갈아입고 있는 사위 기용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1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60살 여자가 32살 딸의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를 정말 궁금했어요. 그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범한 주말 저녁으로 시작되었어요. 주말 저녁, 시원한 바람이 스며드는 골목길 작은 빌라. 이미숙은 부엌에서 전기밥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날씬한 몸매와 동안 외모로 또래보다 한참 젊어 보였어요. 1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 그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늘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민주가 들어왔어요. 32살 딸은 스타트업 PM으로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신도시 아파트에서 남편 기용과 함께 살지만 아이 없는 부부 생활이 때로는 외로워 보였어요. 엄마, 왔어.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기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언제나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딸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죠.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어깨에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기용이는 어디 갔니? 야근이야. 요즘 물류센터가 바빠서 밤낮으로 교대 근무하고 있어. 민주는 대답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지만 몇 숟갈 뜨지도 못하고 그만 내려놓았어요. 민주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주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춰왔던 마음의 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방 안 약봉지들, 병원을 오가며 받은 처방전들,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민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표정에서 단순한 피로감이 아닌 더 깊고 복잡한 고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기용 오빠가 나한테는 너무 벅차. 그 한마디가 식탁 위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미숙은 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부부 사이의 일, 그것도 가장 은밀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매번 너무 힘들어. 병원에도 가봤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대. 그냥 적응하라고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무서워. 미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기용이도 알고 있니?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서로 말을 못하겠어. 못 봐도 힘들어하는 게 보여. 요즘엔 아예 가까이 오지도 않으려고 해. 미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 기용도 딸 민주도 모두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35살 기용은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평소 딸을 많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런 문제로 부부가 서로 상처받고 있다니 안타까웠습니다.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주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작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숙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힘든데 엄마인 내가 뭔가 해야 한다고. 밥상 위 반찬들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두 모녀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아픔을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만이 부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주가 집으로 돌아간 후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과 절망적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베개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민주의 떨리는 손, 흘린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며칠이 지나도 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반찬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갓 담근 김치, 부드럽게 조린 갈비찜, 그리고 영양 가득한 미역국까지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딸 부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평일 저녁, 하늘에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미숙은 우산을 받쳐들고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자신의 빌라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 현관 앞에 서니 집안이 조용한 듯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주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일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미숙의 예상과 달리 기용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이는 얼굴, 어깨를 감싼 붕대 자국이 셔츠 밖으로 살짝 비쳐 보였어요. 물류센터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받은 부상들의 흔적이었죠. 기용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미숙 역시 어색했습니다. 딸이 집에 없는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딸이 없는 상황에서 사위와 둘만 있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와버린 상황에서 그냥 돌아가기도 뭐했어요. 어서 오세요, 장모님. 기용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부부 사이의 어색함이 집 분위기에도 그대로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준비해온 반찬들을 부엌에 정리하면서 기용에게 민주가 어디 갔는지 물었어요. 1박 2일로 지방 출장을 갔다는 대답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출장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거실로 돌아와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용은 시원한 커피를 준비하며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미숙은 그런 사위의 모습에서도 뭔가 깊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였어요. 일은 어떤지, 몸은 괜찮은지,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기용의 표정에서 평소 보지 못했던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느껴졌어요. 미숙은 용기를 내어 딸이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그러자 기용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품고 있던 고민과 자책감이 한 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정말 힘들어요. 자신도 정말 힘들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 매번 실패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요즘 들어 더욱 깊어진 부부 사이의 어색함까지. 기용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미숙은 사위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위의 마음이 느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두 사람이 모두 고통받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내리고 있었고 거실의 시계는 어느새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대화는 점점 더 깊고
은밀한 영역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미숙이 빈 커피잔을 리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돌아오다가 소파 모서리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게 되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뜨거운 기용의 셔츠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숙은 당황해서 연신 사과했고, 기용은 괜찮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겠다고 했어요. 미숙은 거실에서 흘린 커피를 닦으며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안방 쪽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에 고개를 들어보니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옷을 벗고 있는 기용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모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단련된 어깨와 등 근육. 하지만 곳곳에 붙어 있는 붕대와 테이핑이 그의 고단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작업 중 다쳤다던 허리 부상의 흔적도 보였어요.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려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남성적인 힘과 동시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묘하게 교차했습니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1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갑자기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시선이 문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딸의 남편인데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딸을 위해서라는 자기 합리화도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기용이 문을 반쯤 연 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모님이 아직 거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던 미숙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미숙은 갑작스럽게 용기를 내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지만 순간의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장모님? 기용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해서 한 번만 확인해보고 싶어. 기용은 장모님의 뜻밖의 말에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참고 견뎌야 했던 욕망과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의 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의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을 때 두 사람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선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특유의 촉촉한 비냄새가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고 방 안에는 긴장감으로 가득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미숙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기용의 어깨에서는 일과 스트레스로 쌓인 긴장이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숙의 눈동자에는 호기심과 연민, 그리고 오랜 외로움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기용의 눈빛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려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방 안의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기용의 거친 숨소리와 미숙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방 안의 정적을 채워갔어요. 그 순간만큼은 장모와 사위라는 관계도 딸의 남편이라는 현실도 모두 잊혀졌습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본능적인 끌림만이 존재했어요. 미숙의 손이 기용의 어깨에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감각이 두 사람을 휩쌌습니다. 기용의 몸에서 느껴지는 체온과 남성 특유의 향기, 그리고 일하느라 거칠어진 피부의 질감까지도 미숙에게는 새로운 자극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용 역시 장모의 부드러운 손길에서 아내와는 다른 성숙한 여성의 매력을 느꼈어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와 포용력, 그리고 딸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따뜻함까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어요. 창밖 빗소리가 마치 이들의 비밀을 감춰주는 장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두 사람은 금기의 선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미숙은 순간 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정말로 벅찰 만한 상황이었죠. 눈앞의 현실이 딸이 토로했던 고통의 원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10년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받아들이던 순간 정말로 감당하기 벅차다는 걸 알았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그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만족감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 찾아온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방 안에 다시 찾아온 정적이 오히려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기용은 거친 숨을 고르며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받아준 장모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는 자신이 혼란스러웠어요.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미숙 역시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엄마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동시에 오랜 외로움이 한순간에 채워진 듯한 묘한 만족감도 부인할 수 없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창밖 빗소리마저 이제는 이들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일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민주에게는 평생 비밀로 하자고 다짐했어요. 그 약속이 두 사람만의 위험한 비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속을 걸으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인지, 순간의 충동인지, 아니면 오랜 외로움의 결과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 속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딸의 남편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 밤의 감각들이 자꾸만 되살아났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 따뜻한 체온,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까지. 딸이 힘들어했던 이유를 직접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민주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자책감과 함께 묘한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기용 역시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장모님과 있었던 일이 꿈같이 느껴졌지만 몸에 남아있는 감각은 생생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민주가 출장에서 돌아왔지만 부부 사이의 어색함은 더욱 깊어졌어요. 기용은 아내를 마주볼 면목이 없었고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민주는 남편의 변화를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또다시 민주가 야근으로 늦는 날이 왔습니다. 기용은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자꾸만 그날 밤이 생각났고 장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솟아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어요. 미숙 역시 그 연락을 받았을 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외로움과 그날 밤 느꼈던 감정들이 이성을 흐렸어요. 딸이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어요. 불 꺼진 아파트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용은 장모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어요.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 역시 집을 나서면서 수없이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또다시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보다는 서로에 대한 갈망이 더 컸어요. 오랜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 서로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착각이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찾아오는 것은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민주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중독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후로도 민주가 출장이나 야근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면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지만 다음 기회가 오면 또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겹쳐진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은 현실을 잊으려 했지만 언제나 끝나고 나면 더 큰 죄책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가 다시 엄마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남편이 변한 것 같아.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요즘은 아예 가까이 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어. 그 모습을 보는 미숙의 가슴은 미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더욱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볼 면목이 없었고 정말로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을 돌려보낸 그날 밤 미숙은 이불 속에서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딸에 대한 죄책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자책감, 그리고 동시에 느끼는 기용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이 관계가 계속되면 언젠가 파국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추기에는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 위태로운 관계가 한 달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용이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큰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높이 3미터가 넘는 선반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새벽 2시경 민주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남편이 일하다가 다쳤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기용은 들것에 누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 허리와 어깨 곳곳에 감긴 붕대들이 사고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허리 부상이 심각해서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허리 부상이 더욱 악화된 상태라고 했어요. 민주는 남편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부부 사이가 어색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남편의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을 잡으며 오직 깨어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서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절절히 느껴졌어요. 미숙은 다음 날 아침 민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혹시 자신의 죄가 기용에게 화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간 미숙의 눈앞에는 초췌해진 딸과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사위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딸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자신이 너무나 미웠어요. 민주는 남편 곁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병실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기용의 상태를 지켜보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미숙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였구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기용이 의식을 회복했어요. 눈을 뜬 첫 순간 그가 찾은 것은 아내였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민주의 얼굴이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주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기용의 모습에서 미숙은 진정한 부부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용 역시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장모님과의 관계는 한순간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은 민주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죽을 떠먹여주고 불편한 몸을 세심하게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기용은 눈물이 났어요. 식혀둔 죽을 한 숟가락씩 조심스럽게 떠먹이는 민주의 손길. 보호대를 매만지며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세심한 눈빛까지.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민주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후회의 눈물이 흘렸어요. 기용은 민주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주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미숙은 멀찍이 서 그런 부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실 복도 끝에 서서 딸이 남편을 간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자신은 방해가 되는 존재였고 이 아름다운 부부 사이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용이 입원한 일주일 동안 미숙은 병원에 자주 왔지만 기용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오직 딸을 돕기 위해서만 왔을 뿐이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주고 민주가 집에 잠시 다녀올 때 간병을 대신해주는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기용이 깨어있을 때는 피했습니다. 기용도 장모님이 오시면 어색해했어요. 사고를 당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그런 감정의 여지가 없었어요. 오직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남편이 깨어난 후 더욱 애정 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다는 충격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이 사라졌어요. 남편이 왜 최근에 거리를 두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회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직 남편이 빨리 회복되기만을 바랐고 퇴원 후에는 더욱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병상에서 기용은 민주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에는 지난 며칠간 죽음의 문턱에서 느꼈던 절절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낀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기용 씨, 정말 사랑해. 앞으로는 다치지 마. 민주 역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동안 서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부부가 이제야 진심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어색함과 거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딸과 사위가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더 이상 이들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았어요. 기용이 퇴원하기 하루 전, 늦은 밤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집에 잠시 들러 남편의 퇴원 준비물을 챙기러 간 사이였어요. 미숙은 병실 앞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용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허리 보호대를 착용한 채로 있는 모습이 여전히 아파 보였지만 의식이 돌아온 후 민주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들 덕분에 표정만큼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기용은 장모님이 오신 것을 보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해왔거든요.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병실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라 병원 전체가 고요했습니다. 간혹 간호사들이 지나가는 발소리와 의료진들의 작은 대화 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미숙은 기용의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기용은 고개를 돌려 장모님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우리가 있었던 일들은 모두 우리 가슴 속에 묻자. 민주에게는 평생 비밀로 하는 거야. 기용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장모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장모님, 저는 정말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내가 더 잘못했지. 내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됐어. 미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동안 딸이 남편을 간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민주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봤지? 너도 민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기용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장모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에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 나는 민주의 엄마고 너는 내 딸의 남편이야.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 미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순간의 충동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깨뜨릴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모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이제 그만하자. 우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미숙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민주만 바라보고 살아. 그 아이가 얼마나 좋은 아인지. 너도 알잖아. 행복하게 해줘. 기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동시에 확고한 결심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아내만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기용아, 부부 상담도 받아봐. 민주와 함께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미숙은 그동안 부부가 서로 대화하지 못해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두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는 다시 장모와 사위로 돌아가는 거야. 미숙은 병실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사랑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겼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미숙은 자신의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어요. 이제 정말로 이 관계를 정리하고 딸과 사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엄마의 역할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이에요. 병실에 남은 기용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모님의 말씀이 옳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내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기용이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미숙의 조언을 받아들여 전문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서로 마음을 터놓기 어려워했지만 몇 차례 상담을 받으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들을 풀어나갔습니다. 기용은 자신의 몸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거리를 두었다고 털어놓았어요. 민주 역시 남편을 사랑하지만 신체적 고통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들,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기용과 민주는 병원 치료도 함께 받으며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부부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기용은 아내를 더욱 세심하게 배려했고 민주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점차 극복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미숙은 그런 딸 부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안도했어요. 가끔 딸이 찾아와서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밝은 얼굴로 이야기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과 사위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기뻤지만 자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딸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딸에게는 진정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도 서서히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미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향 친구로부터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해보자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10년 전 남편을 잃고 서울로 올라와 딸의 곁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민주에게 시골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딸은 크게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숙은 딸을 안심시켰어요. 너희 부부가 이제 진정으로 행복해졌으니 엄마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직 젊잖아. 친구와 함께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 민주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엄마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결국 받아들였어요. 대신 자주 안부를 묻고 가끔 놀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용도 장모님의 결정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도감과 함께 묘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장모님께 깊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어요. 은연중에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아침, 미숙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섰습니다. 민주와 기용이 배웅을 나왔어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껴안았고 기용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건강하시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야, 기용이를 잘 챙겨줘. 그리고 기용아, 우리 딸 잘 부탁해. 네,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버스가 터미널을 떠나면서 미숙은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의 10년. 특히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후회되는 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으니 다행이었어요. 시골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과 산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멀어져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민주야, 기용아,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민주와 기용이 저녁을 함께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떠난 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고 대화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용은 아내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아내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더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민주 역시 남편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부 상담과 치료를 통해 두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갔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미숙이 떠난 후 몇 달이 지났지만 딸 부부는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가족은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순간 그대가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습니다. 결국 각자는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마음속 깊이 남아있겠지요. 가족의 평안을 위해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할 비밀이 있는 법입니다. 민주는 끝내 알지 못한 채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삶을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예상치 못한 끌림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따라갈 순 없는 법이니까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은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